1820년 에게의 한가운데 자리 잡은 조용한 섬 밀로스. 어느 날 한 농부가 땅을 파다가 이상한 돌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처음엔 그저 오래된 폐허쯤으로 생각했지만 흙을 더 파보니 놀라운 진실이 드러났죠. 그것은 바로 비너스, 그리스 이름으로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그녀의 팔은 왜 없는 것일까요? 똑똑할 교양? 사실 이 부분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처음 발견됐을 때는 팔이 있었는데 운반 도중 부서졌다는 설도 있고 애초부터 부러진 상태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팔이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여신이 일부러 자신의 팔을 숨긴 것처럼요. 우리가 흔히 비너스라고 부르는 이 조각상의 정식 명칭은 아프로디테 조각상 또는 밀로의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사랑과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를 묘사한 것으로 기원전 130에서 100년경 헬레니즘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 해군 장교 뒤몽 뒤르빌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스케치의 모습은 왼손에 사과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판의 심판 신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황금 사과를 주는 장면과 유사하여 비너스 조각상으로 추정됐습니다. 팔만 있었으면 이 조각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을 텐데 팔이 없어서 신비감이 배가 된 것이죠. 19세기 당시 프랑스는 나폴레옹 몰락 후 루브르에서 수많은 예술품들을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금이 간 예술적, 문화적 권위에 대한 회복이 절실한 시기였죠. 프랑스 왕실은 이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너스 조각상을 루브르 박물관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브르 측은 고민합니다. 사라진 팔을 어떻게 복원하지? 실제로 복원을 위한 시도는 있었습니다. 조각가들이 비너스의 자세를 추정하여 사과를 든 팔, 천을 쥔 팔 등 다양한 시안을 만들었죠. 하지만 팔이 붙는 순간 그 신비로움과 고요한 아름다움이 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원본 조각상의 역사적 맥락을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죠. 결국 원래의 정확한 자세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복원 작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너스는 팔이 없기에 더 아름다운 조각상이 되었고 불완전함의 미학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팔이 있는 비너스 조각상도 여러 점 남아 있습니다. 카프리올리 비너스, 메디치 비너스 등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팔이 없는 밀로의 비너스를 더 사랑합니다. 완성된 아름다움보다 상상할 여지를 남긴 미완의 아름다움이 더 큰 여운을 주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AI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MIT 연구팀은 16가지 버전의 팔 복원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그중 사과를 든 버전이 가장 그럴듯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AI가 정교하게 복원하고 정답을 만들어내더라도 팔 없는 비너스 조각상에 지닌 철학, 상상력, 인간적인 결핍에서 오는 감동은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팔이 없는 원래의 모습을 가장 좋아했죠. 그녀의 두 팔은 채워야 할 불완전함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상상력을 위해 비워진 완벽한 아름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